안녕하세요. 이 강의는요,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거기 관련된 지식도 많이 없고, 굳이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를 해서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괜찮은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워드프레스라는 걸 이용할 텐데요. 이 워드프레스는 전 세계 웹사이트 한 30%가 이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물론 이게 이제 과장인지 확인은 안 되는데, 그만큼 이 워드프레스가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만드는 어떤 솔루션으로 많이 퍼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워드프레스를 이용할 거고요. 이 워드프레스를 워드프레스는 소스를 다운받아서 이걸 이제 호스팅 서버에다 인스톨을 하고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뭐 호스팅 서버 구하고 뭐 다운받고 인스톨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진 않을 거고요. 워드프레스닷컴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거예요. 워드프레스닷컴에다가 어카운트를 만들고 거기다 저희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거기다 두고 이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어카운트는 공짜고요. 물론 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돈을 내야 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블로그나 웹사이트, 간단한 웹사이트에서는 돈을 낼 만한 어떤 기능을 쓰진 않을 거니까 우선은 프리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블로그를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만약에 따라오시기가 버거우시면은 중간중간에 동영상을 스탑을 해놓고 그리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로 오시냐면요. 이 ko.wordpress.com으로 오세요. ko.wordpress.com. 이리로 오시면 웹사이트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테마를 할 거냐 먼저 선택을 하게 하는데, 이거는 어카운트를 만든 다음에 안에서 더 많은 팀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하나 할 거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건너뛰기가 있어요. 건너뛰기를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메인을 찾아보세요 이러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블로그나 웹사이트에는 항상 주소가 있잖아요. 그 주소를 이 브라우저 어드레스 창에다가 치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뭘로 할 거냐예요. 근데 우리는 공짜 어카운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wordpress.com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 wordpress.com 앞에다 붙일 수 있는 키워드를 하나 정해야 돼요. 그게 어떤 걸 쓰셔도 되는데, 물론 뭐 기존에 누군가가 쓰고 있는 거면은 안 된다고 나오겠죠. 저는 만약에 이렇게 쳤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밑에 쭉 뜰 거예요. 여기에 밑에 뭐 이렇게 뭐 선택사항, 도메인이나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이 이 무료인 요거만 보시면 돼요. 이걸 우리는 무료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치시면은 이 치신 이름 .wordpress.com 이게 내 블로그나 웹사이트의 주소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무료로 쓸 거냐, 프리미엄을 쓸 거냐, 비즈니스 쓸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무료는 뭐 보시면 알겠죠. 평생 무료예요. 그래서 뭐 이 프리미엄이나 비즈니스에 있는 기능을 쓰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무료 쓰면 돼요. 근데 간단하게 프리미엄과 비즈니스 차이를 말씀드리면, 프리미엄은 가장 큰 메리트가 내 도메인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다 wordpress.com이 아니라 내 블로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도메인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abc.com, 그럼 abc.com을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무료 버전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프리미엄의 가장 큰 차이는 그거고, 비즈니스의 가장 큰 차이는 뭐 많은 어떤 업그레이드에 대한 상황이 있지만 이커머스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는. 그래서 우선은 무료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고요. 자,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메일과 그 다음에 이름. 이메일은 뭐 이메일 주시면 되고요. 사용자 이름은 이게 이제 아이디예요, 아이디. 저는 이제 alongside 74 at test2 뭐 test2를 했으니까 아까 블로그 네임을 사용자 이름을 테스트로 할게요. alongside 74 테스트. 비밀번호는 뭐 비밀번호 쓰면 되고,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어카운트를. 그래서 지금 밑에서 사용자명이 이미 존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 계정 선승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자, 그렇게 해서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러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alongside 74 테스트 이렇게 돼 있죠. 화면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어, 이메일을 어카운트를 만들 때 이메일을 쓰셨잖아요. 그 이메일로 메일이 하나 왔을 거예요. 그 메일이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왔을 거예요. 이메일 주소 확인 이렇게 해서 나올 텐데 이게 이메일 주소 확인을 누르지 않으면 그 우리가 뭐 편집이나 아니면 뭐 추가하는 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이메일에 먼저 가셔서 이메일 주소 확인 요걸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자, 이제 사이트 보기를 눌러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가 이제 이 형태예요. 보시면 이제 메뉴들이 이렇게 있고, 글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메뉴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메뉴들도 다시 구성을 할 거고, 사이드 메뉴도 이제 조정을 할 거고요. 디자인도 다시 입힐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내 사이트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메뉴들이 쭉 있는데요. 이 메뉴들이 이제 이 사이트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메뉴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은 빨리 그 블로그를 띄우는데 초점을 맞추자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블로그 게시물과 먼저 페이지, 블로그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이제 글을 작성해야 될 텐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블로그 게시물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블로그 게시물에 글을 올리면은, 블로그 게시물을 이용해서 글을 작성을 하면은, 이 글이 자동으로 여기저기 나와요. 그러니까 메인 페이지에도 나오고, 이 블로그가 속한, 이 블로그 게시물이 속한 어떤 카테고리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 글 목록에도 나오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 페이지는 단순한 그냥 페이지예요. 이거는 이 페이지는 자동으로 어떤 블로그가 나오는 자리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 페이지는 이 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링크를 어디선가 걸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블로그 게시물이 나오는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뜻이고, 페이지는 그런 곳에 나오지 않는 그냥 단순한 페이지예요. 링크를 걸어서 보여주는 페이지일 뿐이에요. 제가 하나씩 만들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블로그 게시물 추가 버튼을 눌러서요. 이거는 이제 글을 작성하는 건데, 어디에 관련된 글을 작성할까요? 우선은 저기 김치찌개, 그러니까 음식에 관한 글을 작성한다고 생각을 하고, 김치찌개라는 제목을 달고, 여기 가보세요. 맛있어요. 이렇게 작성한다고 치죠. 이런 웹에서 제공하는 이런 에디터의 특징이 그냥 엔터를 치면 이렇게 간격이 멀어요. 간격이 멀리 띄어지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바로 커서가 바로 밑에 떨어집니다. 여기 그림도 하나 넣어볼게요. 이미지도. 여기 미디어 추가를 클릭하신 다음에 미디어 업로드를 누르고요. 그러면 업로드할 그림을 선택한 다음에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가 되고 있죠. 자, 업로드가 끝이 나면은 클릭을 한 상태에서 삽입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미리 보기를 눌러보시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 작성된 글을 미리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개하기를 누르면 이 공개하기를 누르는 순간 이 블로그가 나와야 될 자리에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메인 페이지에서도 맨 앞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최근 글 목록에서도 또 가장 최근 글로 나오게 되고, 이 블로그가 속해 있는 캐터고리 안에 들어가면 또 자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공개하기를 누르기 전에 내가 한 가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 이 카테고리인데, 카테고리가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음식에 관련된 글들을 막 작성을 한다 그러면 음식이란 카테고리를 만든 다음에 하나의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이라는 메뉴를 만들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음식에 관련된 글들은 다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여행에 관련된 글들은 다 거기 안에 집어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글들을 그룹핑을 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카테고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카테고리가 미분류 카테고리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를 해볼게요. 추가를 해서 지금 음식이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게요. 이 최상위 카테고리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만드는 이 음식이라는 카테고리는 최상위에 있는 카테고리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미분류를 선택을 하면은 이 음식의 카테고리는 이 미분류라는 카테고리의 밑에 있는 카테고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최상위 카테고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음식을 선택을 하고 최상위 카테고리 선택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카테고리를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새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여행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게요. 이 여행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여행에 관련된 블로그 글들만 쭉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최상위 카테고리가 돼야 되겠죠. 추가를 누르고요. 자, 카테고리 두 개를 간단하게 추가를 했고요. 이 카테고리를 관리하는 메뉴는 사실 따로 있어요. 그거를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우선 이 김치찌개라는 블로그를 작성을 했잖아요. 글을 작성을 했잖아요. 이 글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냐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한 개 이상의 카테고리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금 세 개의 카테고리가 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김치찌개라는 글은 미분류나 여행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음식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을게요. 그리고 공개하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저장 중이 나오면서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이트 보기로 눌러서 어떻게 나오는가 볼게요. 클릭해 보시면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홈에 글이 나왔어요. 글이 나오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최신 글에도 이 김치찌개라는 제목에 링크가 달렸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카테고리 안에 또 음식이라는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글을 지금 하나만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글을 여러 개를 막 적다 보면은 그 글들이 속한 카테고리가 여기 쭉 나오게 됩니다. 물론 오른쪽에 있는 이 사이드 메뉴는 다 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자, 다시 그러면 여기에 가서 그러면 이제 모든 글로 다시 되돌아갈게요. 되돌아가서 이렇게 김치찌개라는 블로그를 하나 작성을 했고요. 작성을 하나 더 해볼까요? 빠르게 여기에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제목을 찌개라고 적고 여기 왔어요. 이렇게 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또 미분류가 아니라 음식에다가 넣어주고 음식에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공개하기를 또 눌러볼게요. 그럼 두 번째 블로그가 작성이 됐고 자, 저장 중이죠. 저장이 됐어요. 그럼 다시 또 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메인에 가장 최근 글이 메인의 가장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김치찌개가 이제 밑에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최근 글에 보면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렇게 나왔죠. 둘 다 음식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는 또 음식만 나오는 거죠. 다시 되돌아갈게요. 자, 가서 이제 모든 글로 가고요. 자, 페이지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이지는 사실 블로그가 나오는 자리가 많아요. 이렇게 메인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아까 봤지만 최신 글 이렇게 메인에서도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면 이렇게 메인에서도 이렇게 쭉 새로운 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신 글에도 이렇게 딱 달리지만 이 페이지로 작성된 글은 저렇게 블로그가 나와야 할 자리에 나오는 글이 아니라 단순한 정말 페이지예요. 이 페이지는 따로 링크를 걸어서 어느 부분에 그 링크를 클릭할 때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아시고 일단 페이지를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에 페이지 제목으로 어떤 페이지 작성을 해볼까요? 컨택이라고 한 다음에 제가 저에게 제 이메일은 이거입니다. 메일 주세요.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를 공개하기를 눌러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페이지를 작성할 때는 여기 보면 카테고리가 없어요. 카테고리라는 거 자체가 없어요. 카테고리는 이제 블로그에만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이트 보기를 눌러서 이 컨택이라는 게 어떻게 지금 나오는지 보여줄게요. 그러면 컨택이 지금 여기에 붙었죠. 이걸 클릭해 볼게요. 컨택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 홈에 보시면은 아까처럼 된장찌개가 최신 글이에요. 이 컨택은 저희가 추가한 이거는 블로그가 아니라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로그가 나오는 메인 홈이라든지 이렇게 최신 글 이런 쪽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페이지는 컨택이라는 페이지는 그 링크를 눌렀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띵 자체가 자동으로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메뉴로 추가하게 돼 있는데 이 메뉴 자체를 다 조정을 할 거예요. 우선 이렇게 나온다고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여기로 가서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모든 페이지로 갑니다. 이제는 전체적인 디자인을 페이지 이제 블로그 작성하고 페이지 작성하는 걸 이제 계속 작성을 좀 하면 되고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을 바꿀게요. 여기 테마를 보시면은 테마를 클릭해 보세요. 테마를 클릭해 보시면 어떤 여기서 띠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테마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근데 공짜인 것들도 있고 뭐 가격이 있는 것도 있죠. 근데 우리는 공짜인 것만 볼게요. 리스트에서 무료만 선택하시면 이게 다 공짜인 테마들인데 이 테마들이 다 공짜예요. 이 보기에도 다 보시면은 다 괜찮은 테마들도 많아요. 미리 보기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름이 여기에 이제 타이틀이 나오고 메뉴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글들이 이런 식으로 블로그 글들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겠구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 메뉴가 이렇게 되는구나. 서치 박스가 있고 카테고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태그도 나오고 물론 근데 오른쪽 이 메뉴는 우리가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틀려요. 어떤 거를 쓰고 어떤 걸 안 쓰냐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해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홈에 보면 블로그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About을 눌러보면은 페이지가 페이지는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페이지 밑에 보면은 뭐 커멘트도 남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메뉴 그러니까 그 발언 메뉴를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메뉴를 이런 식으로 또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X를 누르면은 다시 또 테마를 선택하는 화면으로 되돌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 테마도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복잡한 테마를 선택 안 하고 간단한 테마를 선택할게요. 왜냐하면 복잡한 테마는 또 이게 보여주기가 힘드니까 이 테마를 선택을 하고 이 테마가 깔끔하게 깨끗하니까 여기서 이걸 사용하겠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사용 및 사용자 정의하기가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이 테마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자,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는 글을 남겼죠. 훨씬 깔끔하죠. 지금 모양도 훨씬 좀 낫고.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테마에 주는 이 옵션들이 쭉 있어요. 옵션들이.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가지고 놀아보시면 되는데, 우선 사이트 제목, 그 다음에 태그라인. 사이트 제목은 뭐, 여기에, 나의, 블로그. 테마 라인은, 맛있게 살자. 뭐 이렇게 적다 치고요. 로고 있으면은 이미지를 추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 활성화를 누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뭐 어떻게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뭐 저장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테마를 선택했기 때문에 요 이제 화면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테마로 돌아가기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테마가 적용이 됐으니까 사이트 보기로 해서 사이트 보기를 클릭해서 한번 어떻게 적용이 됐나 한번 볼게요. 사이트 보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의 블로그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가 좀 허전하긴 한데, 그리고 이 된장찌개라는 블로그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댓글 남기기도 있고, 뭐, 이전이 김치찌개다. 뭐, 이런 식으로. 최근 글도 여기 나오고, 밑에 또 이런 메뉴들이 붙네요. 오른쪽에도 이런 메뉴들이 붙고. 자, 그래서 다시 또 내 사이트를 클릭을 해서, 테마에서 사용자 정의 다시 조금 바꿔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 메뉴랑 밑에 쪽에 있는 메뉴들 이것들을 바꿔볼게요. 자, 사용자 정의로 가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은 지금 요 메뉴는 지금 우리가 쓸 수 없는 메뉴고요. 왜냐면 공짜라서 지금 쓸 수 없는 메뉴고 사이트 제목은 그냥 이렇게 두면 되고 색상이나 및 배경 같은 것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뭐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되돌리기, 기본,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글꼴 같은 것도 바꾸면 메뉴를 제가 바꾸고 싶은데 메뉴를 여기 아까 보시면 여기에다 메뉴를 넣고 싶어요. 그래서 메뉴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메뉴 로케이션이 나오는데 이 메뉴 로케이션을 클릭을 하면은 주 메뉴 선택하기 뭐 이 띠의 모든 메뉴의 선택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떤 띠을 선택하든 그러니까 주 메뉴를
메뉴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선택이 안 되는데 우선은 X를 누른 다음에 메뉴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어요. 메뉴를 테마 밑에 보시면 메뉴가 있죠. 이 메뉴를 먼저 만들게요. 제가 메뉴 만드는 거를 먼저 놓쳤네요. 먼저 하고 왔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메뉴가 두 개가 있는데 소셜 링크 메뉴와 프라이머리 메뉴가 있어요. 우리는 프라이머리 메뉴만 쓰면 돼요. 지금 프라이머리만 쓰고 메뉴가 기본 메뉴가 있고 여러 개의 메뉴를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 메뉴만 쓸게요. 기본 메뉴에 기본 메뉴가 아까 보시면 About과 Contact 두 개가 있고 홈은 기본적으로 붙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메뉴를 추가를 해볼게요. 메뉴를 추가를 해서 어느 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도 돼요. 이걸 눌러보시면은 메뉴를 위쪽에 추가할 건지 아래쪽을 추가할 건지 아니면 이 About 메뉴에 서브로 추가할 건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 위쪽에 맨 위쪽에 제가 추가를 해볼게요. 클릭을 한 다음에 메뉴의 새 항목으로 음식이라는 어떤 음식에 관련된 글만 나오는 음식이라는 어떤 메뉴를 만들게요. 메뉴 음식을 넣고 이 음식이라는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편한 게 음식에 관련된 글은 아까 우리가 카테고리를 만들었잖아요. 그 카테고리를 클릭해 보시면 이 음식이라는 카테고리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누르면 음식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글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항목을 추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이번에 음식 옆에다가 여행이라는 메뉴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카테고리에 여행을 선택합니다. 저장하고요.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장이 항목 추가를 먼저 눌러야 된다. 항목을 추가하고 자, 똑같이 여행이라고 작성하고 카테고리에서 여행을 선택한 다음에 항목을 먼저 추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 아이콘 표시고 이 컨택이라는 걸 보시면 이 수정을 해볼게요. 이 버튼이 수정 버튼인데 컨택은 우리가 이 메뉴에 여러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메뉴에 페이지를 연결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이지는 이렇게 여러 개의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여기서 링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택이라는 메뉴가 클릭되면은 만들었던 페이지 안에 컨택이라는 페이지가 나오도록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링크는 뭐냐면 이 컨택이라는 메뉴가 클릭이 되면 특정 여기에 뭐 구글을 띄운다. 그럼 구글닷컴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컨택을 클릭하면은 구글 웹사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새 창의 탭에서 열기는 이걸 클릭해 두면은 구글 웹사이트이 나오지만 새로운 창으로 나오는 거죠. 또는 카테고리는 아까 해봤지만 보셨듯이 컨택을 클릭하면 여러 개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나오게끔 하는 거고요. 태그는 태그는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요. 글은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여러 개를 작성했잖아요. 그 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컨택은 페이지에 컨택을 선택하고 OK를 누르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행, 음식, 여행, about, 컨택 이거를 이렇게 조정하시면은 또 순서도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컨택을 about 앞에다 둘게요. 그래서 저장하기 이러면은 메뉴가 저장이 다 됐습니다. 그럼 다시 테마에 사용자 정의하기로 가서 자 여기서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자 메인 메뉴로 가고요. 메인 메뉴에 가서 주 메뉴가 메인 1 자동으로 선택이 돼 있죠. 메뉴가 왜냐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음식, 여행, 어바, 컨택, 어바 이렇게 여행이 나오는 거죠. 예. 우리가 메뉴를 하나밖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소셜 링크 메뉴는 우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메뉴까지 넣었어요. 그러면 위젯이 뭔가를 한번 보여줄게요. 위젯이 뭐냐면 여기에 오른쪽에 나오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툴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쉽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의 어떤 마두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넣었다 뺐다를 쉽게 할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젯을 클릭한 다음에 사이드바, 이게 지금 사이드바거든요. 클릭한 다음에 보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검색, 최근 글, 최근 댓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검색은 작성한 글 중에
어떤 특정한 단어를 검색하는 거고요. 최근 글은 가장 최근에 올라온 작성된 글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최근 댓글은 뭐 최근 댓글을 보여주는 거예요. 글 목록은 뭐 그 날짜를 월별로 이렇게 글들을 묶어 놓는 거고요. 카테고리 다 아실 테고. 그 밖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것들이 왼쪽에 다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검색 부분을 빼고 싶다. 그러면 이걸 클릭하셔 보시면은 삭제 닫기가 있어요. 닫기는 클로즈 하는 거고, 삭제는 이걸 자체를 삭제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넣다 뺐다 하는 게 참 쉽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최근 댓글도 삭제를 할게요. 조금 내려가 보면은 위젯마다 어떤 약간의 옵션들이 조금씩 틀려요. 당연히 그러겠죠. 예. 삭제하고 글 목록도 두고 그 밖의 기능도 두고요. 그 다음에 검색 기능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추가를 하냐면 위젯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위젯들이 쭉 나와요. 이 중에 보시면은 검색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검색 여기 있죠. 검색을 누릅니다. 그러면 검색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맨 위로 이렇게 들어서 옮기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요 위에 나오는 이런 최근 글 목록 이런 제목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목을 바꿔주면 돼요. 최근 글을 최신 글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시면 최신 글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물론 이걸 빼면은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돼 있던 최근 글이 되는 거고요. 그럼 닫기. 자,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사이드바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먼저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about이나 컨택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만들었던 그런 컨택 페이지가 뜰 텐데 요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요 밑에 이렇게 또 위젯이 달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걸 또 조정하는 게 뭐냐면 자, 다시 밖으로 나가세요. 위젯에 가보면 이번에는 이 컨택 페이지가 선택이 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컨텐츠 위젯 안에 다시 위젯을 보시면은 위젯을 클릭해 보면은 사이드바도 당연히 있고 이 사이드바도 당연히 있고 컨텐츠 바럼 1, 컨텐츠 바럼 2 이래 가지고 두 개의 툴 그룹이 있어요.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이 컨텐츠 바럼 1을 클릭해 보시면은 검색, 최근 글, 최근 댓글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게 뭐냐면 요 글의 밑에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글의 밑에 보면 이렇게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거 말고요. 밑에 보면 이렇게 검색이 있고, 최근 글 있고, 최근 글 있죠. 요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이거를 다 없앨 거예요, 일단은.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거랑 뭐 또 중복되는 것도 많고, 밑에 나오는 게 또 여러 가지 또, 너무 길어서 보기 싫으니까, 제가 밑에 나오는 걸 다 없애볼게요. 일단은 최근 댓글만 놔둘게요. 최근 댓글은 오른쪽 사이드바에 없으니까 최근 댓글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없앨게요. 자, 이러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댓글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이걸 저장을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되돌아간 다음에 그러면 컨텐츠 바럼 2는 뭐냐? 이걸 클릭해 보시면 여기도 위젯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 띵 자체가 이걸 제공하는 거예요. 띵 자체가 사이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 바럼 1과 2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2가 지금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1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가 들어갈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다가 뭘 하나 넣어볼게요. 위젯 추가로 달력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컨텐츠 발음 1이고, 이 부분이 컨텐츠 발음 2인 거예요. 근데 컨텐츠 발음 2가 없을 때는 1이 다 커버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게, 블로그의 글은, 클릭해보면 오른쪽에 사이드바가 쭉 나오죠. 블로그의 글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됐죠. 이거를 저장을 다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다시 이 X를 누르면서
다시 가장 상위 메뉴로 가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보기로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나오는 거죠. 음식을 누르면 음식에 관련된 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행은 글을 아무것도 안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행은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컨택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컨택은. 자, 이제 제가 하나만 더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카테고리를 만들었잖아요. 음식 여행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 이 카테고리를 조정하거나, 이 카테고리를 지우거나 하는 메뉴가 여기에는 없어요. 우리 내 사이트라는 메뉴를 클릭해보면, 여기에 있는 메뉴들은 다 이 디자인을 위한 어떤 메뉴들이고, 실제 이 카테고리를 생성은 여기서 했지만, 카테고리를 지우거나 조정하려면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어드민 페이지로 가야 돼요. 그 어드민 페이지 주소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이게 저희의 블로그 주소잖아요. 이 뒤에 제가 지금 작성을 해놨는데 이 뒤에 wp-admin이라는 이거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신의 블로그 주소에 자신의 웹사이트 주소에 뭐뭐다 wordpress.com 뒤에 슬래시 wp-admin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시면은 이게 어드민 페이지예요. 이게 저희 웹사이트, 저희 블로그의 어드민 페이지예요. 여기에서도 글을 작성하고 뭐 메뉴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조정하고 하는 게 여기서 다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여기서의 이 메뉴는 뭐냐면 이거는 거의 디자인에 관련된 어떤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에 관련된 메뉴. 어떤 심플화된 디자인에 관련된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카테고리를 어떻게 조정하냐면 여기에 글이 있어요. 이 글의 서브 메뉴로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테고리를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작성한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와요. 여행, 음식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편집을 하거나 빠른 편집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보기를 하거나 가능해요. 삭제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우거나 할 때는 여기서 삭제를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제가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볼게요. 영화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게요. 부모가 없다는 말은 이거는 이제 최상위 카테고리라는 뜻이죠. 최상위 카테고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선택을 하면은 서브 카테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정 카테고리 밑에 있는 카테고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영화라는 걸 만들고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럼 영화가 만들어졌고 영화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영화 밑에다가 서브 카테고리를 만들어 볼게요. 영화 밑에 액션. 근데 부모가 그럼 영화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추가를 합니다. 자, 액션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 보죠. 액션 말고 멜로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역시 부모는 영화 밑에다 두는 거예요. 그냥 추가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영화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멜로와 액션을 추가를 했어요. 카테고리를 삭제할 때는 항상 이 어드민 페이지로 와야 돼요. 다시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하는 페이지로 가서 여기서 새로 메뉴에 보시면 우리가 메뉴가 사이트를 보시면 음식과 여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다음에 영화라는 메뉴를 넣고 그 영화라는 메뉴 밑에는 서브 카테고리가 나오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사이트로 다시 가서 메뉴를 클릭할게요. 메뉴를 클릭하고 자, 이제 여기에 영화라는 메뉴를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메뉴를 추가하는 버튼, 플러스 버튼 어디를 눌러도 상관없는데 여행 바로 밑에다가 하위는 아니고요. 바로 옆에다가 메뉴를 만들 거니까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영화라고 메뉴를 만들고 이 영화라는 메뉴가 클릭됐을 때는 카테고리에 이 영화가 나오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카테고리를 연결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영화 밑에 있는 액션이나 멜로라는 그 서브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이게 추가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하나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메뉴 항목 아래가 아니라 메뉴 항목을 하위 항목에 추가를 누르시고 여기에 액션이 되겠죠. 메뉴 네임은 뭐 어떻게 해주셔도 상관없고 그럼 이 액션이라는 메뉴가 클릭됐을 때 카테고리에 이 액션이 나오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멜로를 또 추가를 해줄게요. 카테고리에 멜로가 나오게끔
항목을 추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이 영화라는 메뉴 밑에 액션, 멜로라는 서브 메뉴들이 붙었어요. 그럼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고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사이트 보기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서브 메뉴가 있다는 표시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예, 메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은 거죠. 액션을 클릭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겠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이게 지금 간단하게나마 이제 띠을 여기서 원하는 띠을 다시 바꾼 다음에 그 띠의 또 사이드 메뉴나 그 띠마다 이 사이드 메뉴와 발음에 있는 그 위젯이 틀려요. 어떤 거는 지금 요걸 보시면은 컨택을 눌러보시면 이 지금 여기에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만 어떤 테마는 또 이 아랫부분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도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이 테마는 오른쪽에 사이드 메뉴가 있지만 어떤 테마는 또 왼쪽에 사이드 메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사이드 메뉴들을 조정해 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빨리 자기가 자신의 블로그나 웹사이트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